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최근 열린 가운데 재판 과정을 취재하던 취재진에 막말을 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백석동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들이 신설 소각장을 목천읍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목천읍 주민들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경찰대학장이 지난해 연말 임명된 가운데 아산 지역 시민단체가 경찰에 김 학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의 초광역적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천안TV에서도 지적한 바 있던 아산의 K아파트 단지가 아산시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능성을 본다는 건 내 꿈에 힘을 더하는 것. 이곳에선 누구나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더 큰 미래를 꿈꾸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가슴 벅찬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내 꿈의 시너지가 되는 데야. 백석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열렸는데요. 이날도 박 시장은 첫 심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점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 전과 후 박 시장은 천안TV를 비롯한 지역 언론들을 향해 막말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기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차 심리에 이어 이날 2차 심리에서도 취재진 앞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피고 박 시장이 후보 캠프 관계자로 하여금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도록 승인했으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배포 전 성명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 측 주장은 선거 당시와 사뭇 다릅니다. 박 시장 측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는데 법정에선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 측은 오세현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전현직 아산시장은 법정에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박 시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 시장이 성명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유포했느냐이고 이에 기자는 박 시장에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답변 대신 기자에게 스토커님, 경고방송하지 마세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알고서도 허위사실 유포하셨습니까? 경고방송하죠. 경고방송이라니요? 저랑 통화하실 때 다 확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스토커님 어디 갔어요? 기자가 되세요. 네, 기자가 되세요. 부끄러운 걸 하세요. 이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으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자신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니 안타깝다며 박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3월 22일 오후 열립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해 11월 천안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다고 주장했던 불당 이동 주민들에 대한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번에는 목천읍 위생매립시설 협의체에 동의를 얻었다면서 새로 신설될 소각장은 목천읍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목천읍 협의체 관계자들은 불당동 주민들이 자신의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 목천읍 협의체를 이용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백석동에 자리한 폐기물 소각장은 지난 2001년 들어섰습니다. 천안시는 설립 당시 소각장이 자리한 백석동 일부 지역이 악취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지원금과 한들문화센터 일부의 운영권을 맡기는 등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불당 이동에 자리한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아산시 은봉변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환경 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과 노후화된 소각시설 증설 시 백석동에 증설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설 시 자신들도 협의체에 포함시켜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들은 기존 목천읍 위생매립시설 주민협의체와 의견 조율을 이루어 모든 조건만 들어맞는다면 새로운 소각장 대체시설은 목천읍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천안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를 통해 목천 위생매립시설 주민협의체에서 백석동 소각장을 유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목천 위생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회동하고 이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각장 대체시설을 백석동이 아닌 목천 위생매립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목천 협의체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대위 측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천안 시민들을 위한 대의적 목적에 의해서 그래도 된다고 한 것일 뿐 비대위 측과 뜻을 같이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 요구했던 협의체 참여를 비롯한 각종 이권 참여가 비대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안시 이제 행정이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2030년대는 그 쓰레기 직매력이 없어져요. 또 이제 소각장 저기 비상대책위원장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제 상기가 발생되다 하더라도 천안시는 향후 목천물자 직매력이 없어지니까 그 대책을 천안시는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의 목적이 진짜 혐오시설로 인해서 하는 목적을 가졌냐 아니면 자기들이 그 백석동에 이제 그 소각장 협의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더니 사실은 이 사람들 취재 오늘 기사 내용을 봤어요 또 결국은 뭐 목천이 오는 게 아니라 혐오시설일 수밖에 없는 소각장 증설 문제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제 문제 해결의 키는 천안시에게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2007년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시 충남 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태안으로 달려가 원상 복구를 위한 봉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특히 많은 도움을 줬던 한국교회봉사단 측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증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9일 태안 유리피해 극복에 큰 힘을 보탠 한국교회 봉사단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린 태안 유리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한국교회 봉사단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인증패 수여 후 봉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사만 목사와 종교계 관계자, 기독교 성도 등 6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15년 전 태안 유리피해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준 1만여 교회와 80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태안 유리피해 극복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제9차 총회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건설노조 충남지부가 얼마 전부터 천안 두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측에 대해 즉각 불법 하도급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천안시 두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곳에는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 일부가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비건설사 측이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 하도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새벽 이른 시간부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설 현장인데 재하도급을 해왔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현장은 합법이거든요. 불법 재하도급인 경우에 노동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정에 늘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선전전 하는 거고. 노조 측 주장과 관련 사측은 불법 하도급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들은 문제를 삼고 있는 골조를 맡은 업체가 직접 고용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건 좀 꺼달라는 얘기죠. 저희들 현장에서 항상 그게 중요하거든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만 받지, 불법이나 노동자들은 거의 그런 안 해요. 한편 최근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진행되는 노조들의 집회에 대해 자칫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 때문인지 집회는 비교적 평화롭고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만 경찰은 소음 같은 민원들과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설치를 놓고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초대 경찰국장으로 활동했던 김순호 씨는 지난해 연말 치안 정감으로 승진 후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 학장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경찰국장 임명 당시부터 이른바 프락치 의혹에 휩싸였던 김순호 학장에 대해 아산시 시민단체들이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우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 임명 당시부터 프락치 의혹을 받았던 김순호 전 경찰국장이 경찰대학 학장으로 임명되자 민주화 운동단체들과 아산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 오전 아산시 경찰대학 정문 들머리에서 김순호 학장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순호 학장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일었습니다. 당시 김 학장이 1989년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일었고 1983년부터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김 학장은 초대 경찰국장에 이어 지난해 12월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대학 학장 보직을 받아 아산에 부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김순호 파면, 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 박재하 상임대표는 이 같은 인사는 민주화 역사를 무시하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작년 7월 윤석열 정권은 김순호를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무리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 한들 버젓이 프락치 역할을 했던 자를 경찰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책위를 꾸리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시점이 지나면 적당한 명분을 취해서 윤석열 정권이 김순호를 내려오게 할 줄 알았습니다. 파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권이 적당한 시점에 명분을 가지고 김순호를 그만두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김순호를 승진해서 경찰대학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 그리고 승진 경찰대학장 임명은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인사입니다. 아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장명진 대표도 김순호 학장이 아산에서 더 이상 학장으로 역할할 수 있게 허락하지 않겠다며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고향에 경찰대학이 왔으면 이순신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경찰이 그동안에 정권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반성하고 실제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김순호 같은 흡혈귀를 학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산 시민은 분노하고 있고요. 아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김순호라는 흡혈귀가 더 이상 이 아산 땅에서 경찰대 학장을 할 수 있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김 학장에 대해 녹화 선도 공작 의문사 열사와 피해자, 인노회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여생을 속죄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실천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천안사랑카드 10% 캐시백 한도를 2월 한 달간 기존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1,80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한 것에 더해 천안사랑카드를 통한 정책 지원을 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상돈 시장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및 소득 보전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을 갖고 초강력적인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 의장들이 중앙부처들과 함께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 발전 및 상생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각 부처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충청권 초강역 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김태흠 지사는 시도의 행정체계를 넘어 특별지자체라는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 성장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추진단을 격려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독립기념관이 2월의 독립운동가로 송몽규, 안창남, 김필순 선생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인문학과 과학기술, 의학 분야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로 자신들의 지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데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사촌으로도 알려진 송몽규는 일제의 조선어 사용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로서 우리 글을 지키고자 했으며 한인으로서 처음 비행사 면허를 취득한 안창남은 중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위해 비행사 양성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또한 김필수는 1908년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신민의 활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 자신의 의술을 적극 활용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외과 심재준 교수가 대한말초 신경학회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각종 통증과 신경병증, 종양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학회인 대한말초 신경학회는 신경외과 등 다양한 과의 500명에 넘는 전문의가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심재준 신임 회장은 학회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회원 간 소통과 교류에 힘쓰겠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필수적인 신경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무더기 부적정 지적을 받았던 아산의 한 아파트가 아산시로부터 이에 대한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요. 천안TV에서도 지적한 바 있던 이 문제에 대해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무더기 부적정 지적을 받은 아산시 탕정면 소재 K아파트 단지가 아산시로부터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감사위 감사에서 CCTV 시스템 설치 공사 준공, 알뜰장터 사업자 선정 운영 등 24개 항목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25일 과태료 1,000만 원과 시정명령 3건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알뜰장터 CCTV 입찰 시공 비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주의 조치를 끝났다면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입대위의 잘못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만큼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후속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저희 천안TV 오픈 스튜디오가 자리한 곳인 천안역 지하도 상가의 상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공현호 상인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공 회장님은 개국 초기에도 함께 하신 바 있어서 더욱 반가운데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먼저 얼마 전에 이 상인회장에 다시금 당선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인을 위해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셨는데요. 소감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지하도 상가 상인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이제 제가 상임회장을 또 맡게 된 이유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제가 상임회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요 명분이 있어야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이 지금 너네상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면 그런 거를 관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실정이 너무나 아니다 싶은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명분을 싸서 관여를 깊숙이 하고 싶어서 상임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천안역 지하도 상가는 아무래도 역사도 오래되고 이 원도심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곳을 추억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걸음씩이라도 지하도 상가의 시민들이 다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계획하고 있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예. 아무리 상임회장이라고 해도 지금 너무나 여기 원도심이 낙후된 상황에서 옛날과 같이 이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원도심에 무언가 이게 들어올 수 있는 호재성 있는 큰 이슈될 만한 게 뭔가 뭐 백화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 유동 인구가 옛날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려면은 시에서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서 호재성이 있는 경영 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원도심에 심어놔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지하도 상가에는 이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하는 청년 점포들도 조금씩 이렇게 생기면서 그래도 조금은 전보다는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지하도 상가 상인들과 또 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주위에서 보시기에는 진흥원 상가하고 유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지원받아서 여기 진흥원 청년들이 점포를 입주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협조를 좀 등하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회원들은 이제 정식 회원은 입회금 10만 원을 받고 한 칸당 5천 원을 회비를 받는데 여기 이제 청년 여기 점포에는 진흥원 같은 경우는 입회금을 받지 않고 준회원에 칸당 5천 원을 제시를 하는데도 지금 들어온 데는 몇 군데 있는데 안 들어오는 데는 왜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됩니까? 하고 반문을 하기 때문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협조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아요. 우리 상인들이 일부에서는 이거는 청년적이들을 다시 우리가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지난해에도 또 이렇게 몇 차례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는 너네상서 사업으로 인해서 이벤트를 했는데 또 시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해줘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점에서는 너네상서 사업이 지금 세 군데 3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명동상점가하고 우리 지하상가하고 요 옆에 이제 역전 시장하고 하는데 각각 상가마다 이벤트를 하긴 해요. 하는데 제 계획은 발치 뭉쳐서 여기에 원도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너네상서라는 것도 알리고 하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협의가 좀 잘 돼서 뭉쳐서 그렇죠.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끝으로 저희 천안 시민들과 지하도 상가를 찾아주시는 우리 고객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도 상가 회원들께서는 지하상가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께
친절과 좋은 상품으로 언제든지 대할 수 있는 이 갖춤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많이 우리 지하상가를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인 회장님께서도 저희 스튜디오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지하도상가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 첫 번째 심리 때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자신의 혐의점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경기 시장이 법정으로 들어서던 중 천안TV 취재진은 사실을 알고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냐는 질문을 던졌고 박 시장은 그런 취재진에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말을 던져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시장은 천안TV 취재진에 스토커라는 단어까지 쓰며 상당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자치단체장이 법정에 선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나선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행위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천안TV는 당시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박경기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한 사람이고 오직 시민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당국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치단체장이라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론은 이러한 사과를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입니다. 박경기 시장은 언론을 적대시하기보다 오히려 언론을 이용해 시민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선 시민 위의 권력은 없습니다. 박경기 시장은 죄의 유무를 떠나 시민 앞에 먼저 사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